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보험 계리사 시험 계리 모형론 이제 기출 풀이를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 건데, 이제 그 이유는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계리적 하나의 기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버키 셔먼이라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들은 거는 뭐 며칠 안 됐는데, 저의 이제 제자가 뭐 이제 시험을 봐서 붙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예전에 제가 그 번역했던 책을 이제 뭐 그 시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뭐 다 읽지는 말고 좀 참고를 해라 그랬는데, 이제 그거 나온 거 보고 나름대로 깜짝 놀래 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도 보고서는 이제 깜짝 놀랬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문제에 대한 그 설명을 짧게 해드리면서 이제 그 버키 셔먼의 원래 논문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북미의 손해보험 협회인지 시험이자 실무 매뉴얼인 그 레인메이킹 리저빙 그 두 책을 제가 번역 해설하면서 또 제 이제 뭐 경험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번역 해설을 했는데, 그 책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그 이제 이걸 리저빙,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리저빙인데, 아, 그 문제만 제가 소개해드리지만, 나머지 문제도 전 사실 뭐 괴리목론 문제를 그 전에는 뭐 관심도 없고 과목이 어떤지 잘 몰라가지고 못 봤는데, 요번에 보니까는 2023년 문제 그 10번 말고 8, 9번도 이거는 손해보험의 어떤 그 실무적인 상당히 그 뭐 깊이가 있거나 뭐 이렇다라기보다는 하여튼 손해보험 그 요율 조정에 모든 그 컴포넌트들이 다 들어간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이제 그냥 라이프 쪽에서만 뭐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액츄럴 매스매틱스만 보신 분들은 생소한 그런 손해보험의 어떤 요율 구조, 뭐 이제 제가 지금 처음 봤으니까 기존에 이제 강의를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성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쭉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그런 구조를 미리 이제 알고 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못 접하고 이제 시험에 딱 그 들어왔을 때, 제가 봤을 때 8, 9, 10번 같은 경우는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좀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저 정도를 다 그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실무자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정도의 또 문제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10번 문제, 이게 이제 저도 보고 놀랐는데, 한번 문제를 일단 한번 읽어보고 제가 요거를 어떻게 이제 풀어야 될지, 푸는지 그 풀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보험회사의 2022년 10월 31일 기준 정보를 이용하여 버키스트 셔먼 그랬는데 이제 원어로 넣어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버키스트 셔먼, 그러니까 개별 추산액 조정 기법. 그래서 이제 이게 요게 그 어떻게 보면 실무에서 어 그러니까 최종 손해액을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최종 손해액을 추정을 하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별 OS니까 뒤에 뭐 다 나옵니다만은 개별 OS 조정 기법, 어드저스먼트 아니면은 이제 리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기법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제 벌크 셔먼 안에 이제 몇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케이스 아웃스탠딩을 조정하는 리스테이트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그걸 문제를 내신 거고, 제일 앞에 이제 가장 간단한 거니까 나머지 거는 시험 문제 내기가 뭐 연구를 해가지고 조금 전자계산 이게 계산기로만 해가지고도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요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 손해액을 구하시오. 2022년도니까 이제 마지막 연도겠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loss development method를 써야 되는데, 일단 다른 정보도 보시죠.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1년이고, 그다음 이제 심도의 추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거가 이제 보통 그 severity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sever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학생분들이 계시니까
severe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의 이제 명사형인 severity 그러면은 아,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한 건당 과연 얼마나 손해액이 지급됐는가. 그러니까 요거 구하는 것도 이제 그 리그레션으로 해서 실무에서는 구해야 되지만 여기 이제 10%로 주어져 있고 진정계수는 산술 평균으로 해라. 아, 그러면 여기서 뭔가 로스 디벨롭먼트 메서드를 써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추산액을 얘기했으니까 아, 개별 추산액을 조정한 다음에 이제 누적 지급액, 누적 지급 손해액 여기에다가 플러스 OS 한 우리 이제 보통 뭐 실무에서는 발생 손해액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incurred loss라고요. 발생 손해액인데 여기 이제 그 요 계리 모형론의 9번 문제인가 어디에서나 아니면 제 책에서는 요거는 이제 보고 손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발생 손해액이 막 여러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피니션이 다 달라요. 데피니션이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 분모 분자의 계산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른 기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원래 책을 쓰신 분이 보고서네 그것도 사실은 영어로 reported loss라고 하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Anyway, 그렇게 이제 산술 평균으로 하자고 하니까 아, loss development 메서드를 써야 되는구나. 그것도 발생 손해액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보통 왜 incurred loss development method 그래서 ILDM 뭐 PLDM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ILDM을 쓰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아직 제가 트라이앵글이 뒤에 있을 텐데 48개월 이후 4년 후에 손해액 진전은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연도가 4년이고 진전도 4년이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다 그 최종 진전한다 그런 얘기죠.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미결 그러니까 지급 종결되지 않은 청구 건수. 그래서 요거를 저도 이제 해석을 할 때 미결 건수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영어로는 오픈 클레임 카운트.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픈이 있고 또 이제 이 버킷 셔먼에서 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closed claim count. 이거는 뭐 지금 한국에서도 이거를 실무적으로 두 개의 건을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디파인을 하고 이거를 통계를 이용해서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통계들이 있어야 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발생률, frequency rate이나 아니면 이제 리저빙 모델 중에도 이제 frequency severity 모델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제가 뭐 컨설팅을 다니고 일을 해도 한국에서는 이걸 엄격하게 하는 회사가 있을까? 상위사 중에서 좀 있을래나? 뭐 생보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거는 손보 쪽에서 좀 생각을 할 텐데 하여튼 여기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미결권, 오픈 클레임 카운트 이게 나와버리니까 아마 내 생각에 요거만 보고도 좀 당황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수험생 분들이.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누적 지급 보험금하고 요거는 이제 오픈 클레임 카운트 미결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케이스 아웃스탠딩 개별 추산액이 있죠.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버킷 셔먼의 개별 추산액 조정 방법을 쓰시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문제가 이렇고 제가 풀이를 지금 엑셀에다가 풀긴 풀었는데 일단 제가 그걸 PDF로 전환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걸 엑셀에서 이렇게 이제 문제까지 해서 풀었는데 여기 이제 누적 지급 손해액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급 종결되지 않은 청구 건수 제가 이제 오픈 클레임 카운트라고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추산액. 그래서 시험에서 뭐 영어를 안 쓰는데 이제 실무에서 회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하게 되면 항상 OS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원래 말로는 이게 케이스 아웃스탠딩 리저브라는 거를 이제 줄이는 거죠. OS. 근데 이게 케이스라고 하는 거가 바로 개별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뭐 일본에서 했던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러니까
클레임이 발생을 하면 그 각각의 클레임 개별적인, 그죠? 그런 의미예요. 인디비주얼 클레임에 대해서 앞으로 최종 손해까지 가는데 얼마의 금액이 더 필요하다, 리저브 필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한번 용어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큐 셔먼의 요 케이스 아웃스탠딩 요거를 조정하는 거는 먼저 어떻게 출발하냐면 먼저 average OS를 구해요. 그러니까 평균 개별 추산액. 그러면 눈치채셨겠지만은 전체 케이스 아웃스탠딩 리저브 금액이 있죠. 그리고 오픈 미결 건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트라이앵글 그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나눠주시면 이제 금액이 확 줄었죠.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하나의 클레임 케이스당 개별 추산액이 얼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정을 요 놈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제가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소개 영상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책에 있는 거나 아니면 또 문제를 더 심화해서 그런 그 강의를 해야 되는 데서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추세 트렌드 팩터를 추정을 해가지고 그 추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굉장히 실무자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이 개별 추산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보험회사의 클레임 어드저스터, 어떻게 이제 클레임 쪽의 전문가들이 각 개별 건마다 이렇게 개별 추산액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몇만 건이 될 수도 있고 몇천 건이 될 수도 있고 담보에 따라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기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저 금액 자체가 사실은 정확히 맞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과연 저것이 적정한가, 영어로는 adequate 하냐. 그래서 케이스 아웃스탠딩 OS adequacy test라고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실무적으로 이제 한국 실무에서는 걸 어떻게 잘 안 하긴 하는데, 이제 저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제 저게 변동이 심하니까 여기에 있는 최근 거, 요 아무래도 최근 거는 내가 지금 이제 그걸 바탕으로 미래 추정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놔두고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과거, 얘를 조정을 하자. 근데 조정을 하는데 평균 개별 추산액으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거는 그러니까 심도 추세 10%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겠지만 이제 빨간 표로 했죠. 이렇게 끝에 거는 그냥 놔두고 여기 있는 182는 어떻게 나왔냐면 200, 그죠? 이거를 뒤트렌드 시키는 거예요. 추세를 한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 플러스 0.1 해가지고 이제 1년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뒤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읍스, 왜 이래 자꾸. 자, 보시면은 200하고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0.1의 1승.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150은 200의 2승, 이렇게 113은 3승. 마찬가지로 여기도 145, 이게 이제 145가 되겠죠. 145에 1.1에 1승, 2승,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애들을 무시하고 마지막 요거에 가장 최근에 OS 근거에서 트렌드 팩터로 디트렌드 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를 어드저스트라고도 하고 조정한다. 그리고 이제 이 경험 데이터, 그죠? 우리 DB에서 뽑은 이거를 숫자를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리스테이트 한다, 실무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원래 있는 average OS, 얘는 adjusted, restated, average OS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 미결 건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조정한 개별 추산액에다가 곱하기 이제 미결 건수를 곱하면 다시 요 위에 있는 요 숫자가 조정이 된 거겠죠. 미결 건수에다가 내가 조정한 개별 추산액을
곱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OS의 트라이앵글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원래 누적 지급 손해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고 발생 손해액이 by definition 보고 발생 손해액이 AY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누적 지급 손해액 원래 트라이앵글이 있었죠. 그러니까 AY 그다음에 진정 기간으로 누적된 손해액에다가 OS 지금 내가 어떻게 돼요? 조정한 거 다시 조정한 거를 더해준다 이거죠. 숫자를 여기 바꿨잖아요. 리스테이트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새롭게 나한테 여기 보고 손해액, 발생 손해액이 나타났죠. 그죠? 그 문제에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나는 age to age factor 아니면 link ratio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이거는 뭐 이미 아시니까 제가 자세히는 안 할게요. 여기 있는 거는 뭐 요거 나누기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에 있는 2.1은 요거 나누기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x4면 얘는 이제 3x3로 줄어들죠. 그러고 나서는 loss development factor가 여기에 있는 요거에 대한 그냥 단순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요거에 대한 두 개 산술 평균. 얘는 이제 그냥 내려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놈은 얘를 이렇게 곱한 거잖아요. 그죠? 요 놈은 요걸 곱한 거고. 얘는 그대로 오고. 그렇게 되면은 2022년도 이제 보고손해액 요 부분은 이제 리스테이트 한 게 아니니까 요거겠죠? 2020년도 사고액에 대해서 최종 손해액은 뭐냐? 예? 저 곱하기 요거를 하면 된다. 왜냐하면 요게 지금 디벨롭이 돼서 바로 2025년도 당해 말 숫자니까 거기에다가 여기 로스 디벨롭먼트 팩터 4.506 곱하면은 바로 예상하는 최종 손해액이다. 이렇게 내면 되겠죠. 이제 각각 21년, 20년, 19년 얘는 이제 전체 진정 기간이 48개월이 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있는 걸로 그냥 최종 손해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2021년은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겠죠. 그죠? 2020년은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하면 그게 바로 각 사고년도 4개년간 최종 손해액을 다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알고 나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이제 벌써 버킷 셔먼 자체를 어디서 가르쳐준 데가 없죠. 처음 들어봤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그런 모델인데 하여튼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뭐 7월 말인가 그때 보셨을 텐데 깜짝 놀라신 것 같아서 제가 하여튼 요 문제를 뭐 간략하게 풀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좀 프린트가 정확지 않은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 논문을 제가 그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임스 R. 버키스트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리처드 E. 셔먼. 그죠? 요거 이제 미들 이니셜 그래서 저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뭐 로버트고 뭐 이가 뭐라고 돼 있을 텐데 하여튼 여기만 따가지고 이렇게 레슨 네임만 따가지고 버킷 셔먼 해서 이게 언제 나왔냐면 1976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제 그 익스비트의 연도를 보면은 뭐 69년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예제를 쓴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가 늦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그 진짜 액처리얼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이제 실무에서 자기들이 이제 고안해 낸 거죠. 70년대 자기 일하는데 이제 그 뭔가 이거 기존의 것들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논문을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loss reserve adequacy testing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loss reserve 이게 OS 그거의 adequacy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comprehensive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모든 방법을 가능해 그 다 동원해 가지고 시스템매틱한 어프로치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발표되고 나서 이제 실무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알려드리겠지만 되게 간단하지가 않고 어려워요.
그 지금 본 거는 문제풀이한 거는 쉽지만 그 뒤에 가면 이제 더 어려운데 실무적으로 일단 힘들고 꼭 그렇게 복잡한 모델을 써야 할까라는 이유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못 쓰다가 이제 점점 사회가 이제 그 어떤 그 복잡해지면서 특히 이제 배상 책임 관련해서 막 로여들이 인벌브 되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막 증가하고 이러면서 어떤 배상 책임 특히 라이ability 배상 책임에 그런 테일들이 길어지고 금액도 커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토론토에 그 이제 프리드랜다고 하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이 방법을 이제 캐주얼티에 그 리저빙 책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넣어놓은 거예요. 버크 셔먼.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본 게 한 2008년 9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76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몇십 년간 숨겨져 있다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근데 이제 한 뛰어난 액처리에 의해서 발굴이 된 것이고 제가 이제 실무적인 거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보험이나 뭐 자동차 그 대인 담보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중상 관련해서 분기 단위로 뭘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케이스 아웃스탠딩도 그렇고 IBNR도 금액이 뭔가 안정적이지 않고 자꾸 이제 ups and downs 이렇게 좀 변동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버크 셔먼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만약에 그런 거를 느끼셨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근데 anyway 요 논문이 이제 오리지널 논문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프리들랜드가 쓴 리저빙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 해드릴 거는 그 리저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mechanical process 그죠? 뭐라 그러죠? 이거를 기계적인 과정이나 아니면은 rules or methods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규칙이나 방법들을 쭉 모아놓은 콕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과연 그 굉장히 지적으로 복잡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것인가 물론 이제 그 얘기겠죠. 그 액츄얼 사이언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면서 이제 이런 차원을 벗어나는 어떤 그 컴프렌시브하고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여기에 요게 이제 제가 그 원래 원책을 이렇게 이제 번역 해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저렇게 잡았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제 버크 셔먼 모델이 있는데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앞에 이제 제가 그 번역을 해놨고 요 모델들이 이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loss development method하고 그다음에 expected loss ratio 여기서 claim 이제 ratio 그러는데 모뉴더 퍼거슨, 케이프 컷, 뭐 frequency severity, case outstanding development 그리고 이제 버크 셔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시험 교재인과 동시에 실무 매뉴얼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리저빙의 방법들을 이제 정리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주얼티 쪽에서 요것만이 아니고 이제 그 여기 율 산출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원제는 이제 레인메이킹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풀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문제 8번, 9번을 보면 요 정도 기본적인 거를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특히 이제 손해보험 쪽의 어떤 요율 구조하고 레인메이킹 이것을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쭉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생명보험이나 이제 손해보험 쪽 다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요 문제를 접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수준의 어떤 그 책들을 근간으로 해서 계리모형론 좀 뭐 교재가 됐던 책이 됐던 이런 차원의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한번 이 문제가 나왔는데 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걸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뭐 제 문제풀이 보면은 그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냥 소개가 안 돼 가지고 처음 본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그 강의를 좀 할 생각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또 집필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인메이킹 리저빙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로스 모델스라고 From Data to Decision 이란 책이 있는데 그건 아직 번역된 게 없는 데다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는 많이 써야 되는 내용인데도 아직 소개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좀 간략하게 해서 좀 교재 내지는 책을 낼 생각입니다. 네.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